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술을 매일 마시면 정말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단순한 숙취나 조금 머리가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일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그 술 한 잔, 두 잔 아니, 사실 한 잔이든 두 잔이든 결국엔 다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하루 술 한 잔은 건강에 좋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까요? 왜 내 주변에서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매일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 위험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고 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가며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로 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할까요? 술을 마신 직후 알코올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식간에 돌며 쾌락을 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마시면 간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버리죠. 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술을 너무 자주 많이 마시면 간경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숫자나 통계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술을 마시기 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크죠. 건강을 걱정하며 술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과 계속 술에 의존하게 되는 사람. 그 차이는 어쩌면 단 한 잔의 술이 몸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력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술을 마신다면 그 기억력은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 능력이 약해지며 심지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술은 그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결국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단순히 취한 상태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짜 위험을 하나 더 짚어봅시다. 만성적인 음주는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초래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괜찮을 거라는 믿음은 마치 폭탄을 피하려다 오히려 가까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 사실들이 단지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잠시만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군가 술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술의 영향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술이 몸에 들어간 뒤 정신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술 한 잔 했더니 기분이 확 풀려요. 그렇죠? 이 느낌, 우리가 잘 아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술이 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요. 술이 뇌에 들어가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일시적으로 방출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맞아요. 술은 잠깐 동안 기분을 좋게 해주지만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분이 극도로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의 급격한 방출이 끝난 후 뇌는 다시 그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저항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마신 뒤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우울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술이 내 뇌를 조종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한 잔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술이 한 잔, 두 잔 더 들어가면 갑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술을 왜 마셨는지 모를 정도로 공허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바로 그것이 술이 주는 정신적인 반응입니다. 술이 일으키는 정신적인 폭풍이 바로 그런 거죠. 매일 마시면 결국 그 폭풍이 기억, 사고, 감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술의 또 다른 측면,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아, 술은 그냥 내 생활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냥 다 같이 마시면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겠죠. 술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존재, 심지어 업무에서 회식으로 마시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술이 나오는 자리는 대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술을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말실수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혹시 예전에 술에 취해 다소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미안한 마음이 드셨던 적 있나요? 그때는 그냥 마신 술에 취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그 술자리에서 발생한 감정적 갈등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저 사람은 술 마시면 언제나 이렇게 되네. 술 마신 후의 모습이 항상 달라서 점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겠어. 이런 반응이 계속 쌓인다면 결국 술자리는 단순한 음주를 넘어서 나의 대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미 술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게 되셨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냥 나쁜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술의 부작용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게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영향은 결국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친구들, 심지어 직장 동료들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일의 나를 생각하며 술을 마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술이 주는 기분 좋은 순간에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술은 한순간에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 대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술을 마시며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내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 미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술 한 잔, 두 잔이 아쉽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술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술을 매일 마시는 일이 과연 단지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은 단순히 마시는 그 순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로 쌓이고 쌓이는 건강 문제와 정신적 불안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술을 그만두면 정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음주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고 계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한 잔의 술이 주는 위로가 단기적인 해소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해소를 통해 잠시 동안의 기분 전환이 오기 때문에 술을 계속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술을 멈추는 게 과연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음주를 끊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술을 그만두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단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술이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은 사실 중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두 잔, 세 잔이 되면 그 기분은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강한 기분 뒤에는 뇌의 보상 시스템이 계속 작용하면서 그 쾌감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며 결국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술을 매일 마시는 이유입니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술을 끊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압박입니다. 일상에서 술자리가 자주 마련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자리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술을 마시게 되죠. 친구들과 함께할 때,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 자리를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술에 빠져드는 함정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마시는 술은 단지 그 순간의 유행과 관습일 뿐입니다. 그 유행과 관습에 끌려가는 동안 내 건강과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끊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따라옵니다. 먼저 술을 끊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 술을 마시는 양을 줄이고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술의 중독성을 끊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술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술이 주는 기쁨과 유혹이 길어 보여도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나의 삶입니다. 이제 그 길을 가보세요. 과거에 술이 여러분을 지배했던 모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세요. 그 힘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술을 끊고 나서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술을 끊으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술을 끊은 뒤 당신의 삶은 내면적인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술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시적인 즐거움은 결국 단기적인 쾌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술을 끊었을 때 처음에는 그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리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외로워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술을 끊은 후에 만나는 진짜 사람들은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술에 의존하지 않고 진짜 나를 찾고 진짜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술을 끊고 나면 이전에는 기분을 풀기 위해 마셨던 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취해서 말을 하거나 감정을 억제하며 그 순간을 이어가는 대신 진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술로 얼버무렸던 순간들이 깊은 대화와 진정한 소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술을 끊었을 때 경험하는 내면의 성장입니다. 술은 단지 일시적인 기분 전환에 불과한 반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술을 끊었을 때 그 대가로 오는 것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 새로운 관계의 형성,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이 바로 그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끊는 것, 왜 그리 중요한 걸까요? 술을 끊으면 단순히 술이 없어지는 것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술을 끊으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실 때 느꼈던 불안정한 상태, 감정의 기복을 이제는 더 이상 겪지 않게 됩니다. 술이 주는 기분 좋은 순간을 얻기 위해 그 뒤에 따르는 부작용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술 없이도 자연스럽게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술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끊은 이후 여러분은 자신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었다는 자신감을 얻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술을 끊고 나서의 변화는 단지 몸의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술을 끊으면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명료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능력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술을 끊으면 그 타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을 끊은 후에는 정신적 능력이 회복되고 생각이 더 명확해지며 심지어 창의력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고 나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술을 자주 마시면 피로감을 자주 느끼게 되고 나아가 수면의 질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술을 끊은 후 피로가 사라지고
더 맑고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하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끊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술에는 많은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술을 마실 때 자주 고칼로리 안주를 함께 먹게 되죠. 하지만 술을 끊으면 그 모든 과도한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서 체중 감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술을 끊고 나면 소화가 잘 되고 전반적인 체력도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끊으면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술을 끊고 나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술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술을 끊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술을 끊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첫걸음을 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작입니다. 술을 끊어야지라는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술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순간부터입니다. 그 첫걸음, 그 결단을 내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음주 패턴을 정확히 알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지 잘 알고 있나요? 자신이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나 이유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술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술을 찾는다든지 여러분은 술을 마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패턴을 깨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 술을 마시지 않을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종종 술 마시는 것을 일종의 즐거운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끊으면 즐거운 활동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취미와 활동들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다른 방식으로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예술적인 활동을 해보세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이 술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을 끊고 난 뒤에는 처음에는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는 모습을 부끄럽게 느끼기도 하지만 점차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끊고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술을 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